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RBW로 수익을 내고 시작하는 한 주라서 조금 더 기분이 가뿐하기는 하네요. 내일은 마인즈랩이 상장을 합니다. 마인즈랩은 저도 그랬고요. 그냥 건너뛰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공모주하고는 별개로 그래도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따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공모가는 3만원이었고요. 청약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였고요.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느 증권사에서 내가 배정을 받았는지 다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사주 청약 결과부터 볼게요. 보면 청약률이 63.04%입니다. 미달이 발생했어요. 사실 기업 분석을 했을 때 우리사주조합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0.17억 원, 1,700만 원 정도였고요. 평균 연봉은 5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사주 미달이 발생한다면 조금 실망스러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달이 발생을 했네요. 1인당 청약 금액은 약 1,0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투자 심리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사주 미달분 33,513주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량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일반 청약자들한테 안 좋네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에게 다 돌아갔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요. 수요 예측 때 19.74% 높은 비율을 기록해주면서 많은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는데 배정 후에 46.44%까지 올라갔습니다. 3개월에 배정된 수량이 가장 많고요. 기억나시죠? 수요 예측 때 참여한 기관 수 자체가 302곳. 많지 않았고 그래서 수요 예측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했는데 그 중에 몇몇 개의 운용사들이 최대치로 확약을 신청을 하면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끌어올렸었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마인즈랩에 대한 확실한 어떤 믿음이 있는 몇 개의 기관이 확약 비율을 확 높였고 총 참여한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배정된 내역도 보면요. 그 몇몇 운용사에 조금 집중적으로 배정이 된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3개월 확약을 신청했던 운용사들한테 가장 많은 수량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래도 다행히 외국 기관 투자자에 대한 특혜가 딱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0%에 가까운 확약 비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뭔가 조금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라서 감을 잡기가 어려운 종목에 속하네요. 자, 아무튼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해서 유통 가능 주식 수를 계산해 볼게요. 기존의 유통 물량 측면에서 확실히 단점이 있었죠. 총 유통 가능한 비율이 상장 예정 주식 총수 대비해서 44.88%나 됐고요. 특히 기존 주주의 비율이 34.7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이렇게 높아서요. 50%에 가까운 확약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유통 가능 주식 수를 크게 줄이지는 못했어요. 보면 41.91%까지 감소하기는 했고요. 여전히 40%를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금액으로 계산하면 637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율을 계산해 보면 기존 주주가 82.88%로 월등히 높아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국내 기관 9.05%, 그 다음 일반 청약자 7.12%. 그러니까 상장일에 기존 주주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인데 기존 주주의 정체는 누구인가? 보시면 기존 주주들 중에서 반 이상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기타 기존 주주들이 되는데 여기서 기타 기존 주주들이 누군지 매수 단가는 얼마인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재무적 투자자들의 상황을 보자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에 반은 그래도 보호 예수를 약속을 했고 나머지 반은 상장일에 바로 유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지분을 생각해서 상장일에 대량 매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반은 우선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사실 반반의 확률이에요. 재무적 투자자들이 얼마의 마인즈랩을 취득했는지 찾아보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투자금 대비해서 3배, 4배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우선 또 일부는 매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출회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 꽤 많아요. 미전환 전환상한 우선주가 98만 300주나 있는데요. 이게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0%에 달하는 물량이거든요. 상장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미. 그리고 1개월 의무 보유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파는 건 1개월 뒤부터 가능하기는 한데 보통 주로의 전환은 3일 이내에 다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 희석 가능성이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겠네요. 기업 가치에는 변함이 없는데 보통 주식수가 보통주의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주당 가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물량도 엄청 많은 편이잖아요. 체크하시고 그리고 상장일에 전환 가능한 스톡옵션 6만 5천 주가 있는데 1.3%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이 중에 또 48,750주는 1년 동안은 보호 예수로 묶여 있어요. 팔지 못합니다. 이런 게 있다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사주 청약률이 63.04%로 미달이 꽤 발생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고요.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46.44%, 3개월 분포가 가장 많은 상황인데 수요 예측 때 큰 관심을 보였던 몇몇 운용사에 조금 집중적으로 배정이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소수의 기관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확약 비율이 적용된 유통 가능 물량은 41.91%. 여전히 유통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존 주주 34.74%나 존재하고요. 기존 주주 중에서 재무적 투자자의 비율이 17.7%가 되는데 보유 지분 중에 반은 보호예수를 약속한 상황이라 상장일에 바로 다 매각을 할지 아닐지 조금 변수가 있기는 하겠네요. 추가적으로 전환상한 우선주 20%에 달하는 물량이 추가로 보통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거 요것도 조금 불안 요소로 분명히 작용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매도는 1개월 뒤부터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전환 가능한 스톡옵션도 6만 5천 주가 있는데 크게 위험 요소는 아니고요. 이 중에 48,750주는 1년간 보호예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상장일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튼 유통 물량 측면에서 보면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요소들이 더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모주 청약은 패스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며칠 전에 그냥 누워서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헤럴드 경제에서 쓴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주가 15배 폭등 비결이 이어자? 라는 제목인데 네, 가상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를 다루는 기업들이 가상인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관련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겼어요. 그래서 가상인간? AI 휴먼? 하니까 마인즈랩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AI 휴먼을 출시해서 신한은행의 키오스크에 적용을 한 그런 첫 사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메타버스 플랫폼하고 연계를 시켜서 활용처를 더 넓힐 계획을 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은행하고 계약이 체결된 건이 있을까 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원래 신한은행이 인공인간 관련해서 마인즈랩하고 처음부터 협약을 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작년 10월쯤부터 네온이라는 인공인간으로 삼성전자하고 먼저 추진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네온의 실제 도입이 가시화되지가 않으면서 신한은행이 따로 공고를 냈고 입찰을 통해서 마인즈랩이 선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은행권 키오스크에 인공인간을 적용한 첫 사례를 마인즈랩이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KB 국민카드하고도 손을 잡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공개 입찰을 거쳐서 AI 휴먼 강사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마인즈랩의 인공인간 강사가요. KB 국민카드의 사내 직원 교육이라든지 공지 이런 업무를 앞으로 대신 맡아서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
우선 우리가 마인즈랩의 기술력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공모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찜찜했던 수요 예측 결과, 그리고 실적 추정치에 대한 믿음 부족, 또 유통 물량 측면에서 눈에 띄는 단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패스를 선택하게 됐었죠. 그런데 우선 AI나 메타버스 분야의 분위기를 보자면 AI 휴먼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 마인즈랩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우선 저변을 넓히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라도 조금 관심을 갖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상장일에 예상과 달리 주가가 튄다, 많이 오른다, 그러면 괜히 따라붙지는 마시고 상장일의 성과가 조금 부진하다, 그러면 째려보고 있다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 따라서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